선박. 1. 배관.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댄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길이가 짧은 몇 미터의 소형선은 주정단정 등으로 부르고 그보다 큰 것은 배선박이라고 부른다. 박이라는 글자는 거선을 의미한다. 군사용인 배는 군함이라 하고 크고 작은 군함을 총칭하는 경우는 함정이라고 한다. 영어의 ship은 대형선을 의미하고 범선 시대의 항량선을 대표하는 3개 또는 4개의 돛대를 가진 횡범선의 호칭이었다. 영어의 vessel은 용기라는 뜻이며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배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현재 법규상 총톤수 5톤 이상의 것을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영국 선급협회가 배의 통계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강선을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다. 배는 육상의 기차, 전차, 자동차, 공중의 항공기에 비해 속력이 느린 단점은 있지만 대량의 화물을 일시에 수송할 수 있고 운임이 싸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 물자 수송의 절반이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점 때문이다. 역사. 배의 발달은 지식의 발달과 함께 하였으며 따라서 배의 기원은 매우 오래된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인도, 중국 등은 모두 큰 강이 유역에 있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있어 일찍부터 물의 혜택을 받았다. 최초의 배는 BC 5000년경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서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 만든 갈대배라고 전해진다. 배의 양끝이 모두 휘어 올라간 모양의 이러한 배는 지금도 아프리카 내륙의 차드 호수에 남아있으며 지금의 배의 모양에도 그 원형이 남아있다. 1970년 노르웨이의 인류학자 헤이에르달은 이 파피루스 배의 현대판 타그세호를 재현하여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바 있다. 원시시대의 배는 강이나 호수의 물 위에 뜨는 부채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세계의 각처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그 궤도를 보면 부목, 벌주, 통나무배, 가죽배, 꿰어맞춘배, 쪽매배, 구조선의 순으로 추정된다. 부목은 목재를 물 위에 띄운 것이고 벌주는 나무나 풀을 엮어 부채로 만든 것으로서 파피루스배는 벌주에 속한다. 통나무배는 나무의 중앙부를 파낸 배이고 가죽배는 에스키모족의 카약과 같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배이다. 꿰어맞춘 배는 나무판을 서로 붙여서 만든 배이다. 이러한 배는 모두 소형이고 약하며 평수용이다. 목재를 견고하게 짜맞추어서 우선 배의 골격을 만들고 이것에 외판과 갑판을 붙인 구조선이 출현한 것은 BC 15세기경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지중해안에서 활약한 해양민족 페니키아인은 이 목선으로 물자 교역을 위한 연안항해를 통해 크게 번영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항해는 노에 의한 추진이 주이고 돛은 간혹 사용되었다. 페니키아인에 이어 이 지방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맞이하면서 목선은 점차 크고 견고해져 흔히 지중해 형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갤리선이라는 것으로서 선측에 많은 노를 달아서 배를 쳤고 대형인 곳에서는 2단, 3단의 갤리선이 출현하였다. 이 형태의 배는 폭이 넓고 갑판은 타원형이며 외판은 평평하게 붙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지중해선과 대조적으로 북유럽에서는 8세기 중엽부터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살던 노르만인이 북해형의 배를 만들어 북해에서 활약하였다. 이 형태로부터 발달한 것이 바이킹선으로 선숭이가 뾰족한 세장형의 선형을 하고 있으며 외판은 비늘 달기를 특징으로 하고 경쾌하게 범주하였다. 이도선형은
10세기경부터 전 유럽의 해상에서 서로 다투어 각각의 장점을 취한 배를 만들었고 그 크기가 200에서 300톤인 것도 출현하였다. 11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해상 수송을 통해 다수의 군사를 서유럽에서 팔레스티나로 옮기는 관계로 조선술, 항해술이 발달하였다. 당시의 배는 선수와 선미의 높은 선로가 있고 그 밑을 거죽으로 중앙부를 화물 창고로 하고 있었다. 두 개의 돛대에 각각 큰 돛을 올려서 범주하였다. 그 후항양선은 이 형태가 크게 된 것으로서 배라고 하면 모두 목조범선을 뜻하였으며 목선 시대는 19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의 항양선의 한례를 보여주는 배이지만 전장 29m, 무게 233톤이며 3개의 돛대를 가진 횡범선에 불과하였다. 17에서 18세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의한 해양 탐험의 황금 시대이지만 그때 사용된 탐험선도 수백 톤의 것을 넘지 못하였다. 원래 목선은 재료 입수라는 점이나 선체 강도라는 점에서 길이 60m, 톤수 1000톤 이상의 것은 건조하기가 곤란하였다. 목선으로 최대의 기록을 가진 배는 1859년 미국에서 건조한 아드리아티코가 유명하다. 19세기 초부터 목선에 이어 출현한 목철선, 철선은 1860에서 1880년까지 약 20년간 사용되었다. 순수한 철선의 선들을 달린 배는 평수선으로는 1818년 영국의 발칸호, 항량선으로는 1843년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트노이다. 이색 호화선 그레이트 이스턴호는 18,015톤의 철선으로서 유명하다. 강선에 출현한 항량선으로서는 1879년 영국의 로트마하호로 이후 급속히 철선으로 바뀌어 현대의 강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배의 추진 장치는 유사일의 도체만 의존하는 시대가 오래 계속되어 19세기 말까지도 대형 기선에 병용되어 오다가 20세기 초에 막을 내렸다. 배의 증기기관이 처음으로 이용된 시기는 1801년이고 기선의 선조 불탄의 외륜선 클라먼티호가 허드슨강을 달린 것은 1807년이다. 1819년에는 미국의 기범선 서베너호가 증기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였다. 스크루를 처음 장착한 철선은 1846년에 건조된 사라산드호이고 1881년에는 비로소 두 축선이 탄생하였다. 석탄 연료의 왕복동기관뿐이었던 배의 기관은 1894년에 증기 터빈 기관이 1905년에 디젤 기관이 발명되어 점차 선박용 기관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4에서 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상선이나 군함이 모두 구식인 왕복 동기관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본격적인 터빈, 디젤선 시대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조선, 초기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수천 톤의 우수한 화물선이 바다를 누볐고 호화 여객선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건조되어 취항하였다. 북대서양의 군림한 여객선으로는 총 톤수 8만 톤급의 노르망디호, 퀸메리호, 퀸엘리자베스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까지는 항량선의 대부분이 수백 톤의 목조범선이었지만 20세기는 수천 톤에 달하는 대형의 강제기선 시대가 되었고 목선은 연안의 소형선에만 한정되게 되었다. 배의 속력은 일반 화물선이 20kN 전후에 달하고 있다. 주기관은 석탄 연료의 왕복동기관이 완전히 그 자체를 감추고 중유연소의 고마력을 자랑하는 디젤 기관 또는 증기 터빈 기관이 주로 사용되며 한 축 또는 두 축선이 대부분이다. 1960년경부터 배의 합리화 전용선화, 에너지 절약화, 고성능화가 기도되어 그 결과 대형, 초대형의 유조선, 광석 운반선이 잇따라 건조되어 초고속의 컨테이너선이 질주하게 되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불과 30명 정도의 승무원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자동화선이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수송하는 배로서 하역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화물의 해륙 일관 수송에 편리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아서 20만 톤급의 유조선, 수만 T급의 광석 운반선 2에서 3만 톤급의 컨테이너선이 현대의 대표적인 화물선이다. 한편 군함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이 일변해서 전함, 순영함을 주체로 하는 대함거포 시대는 사라지고 이에 대신하여 항공모함, 잠수함, 대잠함정이 주역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사일 장비, 원자력 추진 함정 등이 새로 등장하였다. 또 어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연안 소형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형 어선은 총톤수 200에서 300톤 이상의 중형 강선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총톤수 1100톤을 넘는 어선도 있다. (3) 종류. (1) 용도상. 대별해서 군함, 상선, 어선, 그 밖의 배로 분류한다. 군함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견고한 구조와 충실한 병장을 한 군선이다. 직접 해전에 참가하는 전함, 순양함,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포함, 수레정 등의 함정과 그것들을 지원하는 잠수도함, 해방함, 공작함, 소해정, 부설정 등의 특무함정으로 나누어진다. 상선은 평상시 전시를 불문하고 해상 수송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서 그 수량과 화력은 도저히 다른 선종이 따를 수 없다. 크게 나누어서 객선, 화객선, 화물선으로 구분된다. 객선은 글자 그대로 여객만을 수송하는 배로서 소위 국제적인 호화객선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교적 소형선에 많다. 화객선은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배로서 보통 외국 항로의 대형선에 많으며 이민선 등이 이에 속한다. 연락선은 대개 객선 또는 화객선이다. 화물선은 상선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화물의 해상 수송에 종사한다. 자파를 싣고 다니는 보통 화물선 자파선과 특수화물만을 산적하는 전용 화물선이 있다. 보통 화물선은 최근 화물의 컨테이너 수송이 육상으로부터 해상에도 채택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다. 또 배의 전용선화는 현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그 종류와 척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전용선에는 액체 화물선과 산적 화물선, 기타 등이 있다. 액체 화물의 대표적인 것은 원유이고 그 밖에 정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황산 등이다. 산적 화물로는 철광석, 보크사이트, 석탄, 밀 등의 곡물, 시멘트, 목재 등이 있고 기타에는 가축, 채소, 과일, 냉장 화물, 중량 화물, 자동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원유 전용선인 유조선과 광석 운반선의 증가와 대형화는 괄목할 만하다. 배의 능률적 운반을 꾀하기 위해서 편도는 원유를 나르고 또한 편도는 광석, 그 밖의 것을 나르는 겸용선도 출현하고 있다. 어선에는 직접어로에 종사하는 어로선, 통조림 등을 만드는 공선, 고기를 운반하는 운반어선, 그 밖의 지도선, 조사선, 시험선, 단속선, 연습선 등이 있다. 군항, 상선, 어선 이외의 특수선에는 해상의 각종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선, 각종의 특수물자를 나르는 운반선, 해상의 순찰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선, 배와 육지와의 교통에 종사하는 동선, 파일럿선, 검역선, 진료선, 그 밖의 특수한 것으로 항해연습선, 탐험선, 유람선,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등선, 창고선 등이 있다. (2) 재료구조. 배는 역사적으로 보아 목선, 목철선, 철선, 피복선, 콘크리트선, 강선의 차례로 발달해왔다. 이 밖에 새로운 선종으로서 합판선, 경합금선, 플라스틱선이 있지만 어느 것이나 모터보트 정도의 소형 선종이다. 목철선은 배의 용골, 늑골 등의 골격 부분을 철제로 한 목선, 피복선은 목철선 또는 철선의 선저, 외판에 강판을 덮어서 그 오손의 방지를 꾀한 배이다. 콘크리트선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철지의 부족에 고심하여 미국이 항량기선으로서 시작한 배이지만 현재는 명칭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합판선은 목선의 일종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성능이 좋은 접착제의 출현으로 튼튼한 합판이 탄생하였는데 이것을 맞붙여 만든 배이다. 현재 목선의 설령은 10에서 15년, 강선은 20에서 25년으로 간주된다. 단, 강선은 그 부수의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연명책이 강구될 수 있다. 강선에는 배의 종횡의 강력지의 배치 양식에 따라 횡식 구조선, 종식 구조선, 종횡 병용식 구조선의 3종이 있다. 횡식선은 수많은 늑골과 이것을 연결하는 보에 의해 배의 횡강력을 주로 하고 종통제에 의한 종광력을 종으로 한 양식의 배이다. 옛날부터의 대표적인 배의 구조 양식으로서 현대에 있어서도 보통 화물선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종식 구조선은 늑골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강대한 특설 늑골 및 특설보로 이것을 보강하고 배의 길이 방향에 강력한 종통제를 배치하여 배의 종강력을 크게 한 배로서 유조선, 황사운반선은 이 구조이다. 종횡병용식 구조선은 앞에 두 가지 양식을 절충한 양식의 배이다. 배는 그 상부 구조에 따라 편갑판선, 선루선, 삼로형선, 외갑판선, 파도마기갑판선, 저선미루선, 후부선교선 등으로 구별한다. 편갑판선은 상갑판상에 선루 같은 것이 없는 배로서 악천후일 경우 갑판이 파도에 싣기기 때문에 항량선에는 부적합하며 다음에 설명하는 각선형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루선은 상갑판상의 선수루, 선교루, 선미루의 어느 것인가를 가진 배, 삼로형선은 이세 선루를 함께 갖춘 배, 외갑판선은 선교루가 선수루 또는 선미루와 연속되어 있는 배를 말한다. 파도마기갑판선은 상갑판상에 또다시 전통의 파도마기갑판을 설치해서 세 선루를 연결시킨 전통 선루선, 저선미루선은 선수루 외에 저선미루를 가진 배, 후부 선교선은 유조선, 황석운반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미에 선교가 있는 배이다. 현재 객선에는 파도마기갑판선, 화객선, 화물선에는 삼로형선이 많다. 이들 외에도 지금은 별로 채택되지 않는 형태이지만 산적선의 터릿선, 트렁크선, 거북등선, 캔틸레버선 등이 있다. (3) 추진 방법. 배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에 의해 노도선, 범선, 기선, 원자력선으로 나눈다. 현재 기선이라고 하는 명칭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기계력에 의해 추진되는 동력선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좁은 뜻의 기선은 증기력으로 작동하는 왕복동기관이나 증기터빈기관을 가지는 배를 가리키며 가솔린기관, 흡입가스기관, 호투밸브기관, 디젤기관을 가지는 내연기선은 기선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이 두 가지 외에 전기 추진선이 있고 그 발전기의 구별에 의해 디젤 전기 추진선, 터빈 전기 추진선의 두 종류가 있다. 원자력선은 현재 핵연료를 사용해서 증기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 증기 터빈을 회전시키는 기선이다. 증기 대신으로 고온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선은 일부 고속 특수선을 제외하고는 아직 보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추진기별로 보면 기선의 초기는 수차식의 외륜선이었지만 현대는 스크루 프로펠러선의 황금시대이다. 스크루는 소형선에는 날개가 3개, 일반선에는 4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대형 한축선에서는 효율이 좋은 날개가 5개인 프로펠러가 많이 사용된다. 프로펠러 축의 수에 따라서 한축선, 두축선, 세축선, 네축선의 4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1기 한축이 원칙이었지만 2기 한축의 배도 있다. 또 추진기의 회전을 한 방향으로 정하고 날개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프로펠러의 피치를 변화시켜 배의 전진, 정짓, 후진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선도 소형선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스크루 프로펠러선 외에 벤 프로펠러선, 제트 프로펠러선, 공중 프로펠러선, 임펠러 추진선이 있지만 이것들은 특수한 소형선에 이용된다. 운항에 의한 자형선과 용선의 구별, 경영에 의한 정기선과 부정기선, 영리선과 비영리선의 구별,
항로의 성질에 따른 명령항로선과 자유항로선의 구별, 항로의 구역에 의한 원양항로선, 근해항로선, 연해항로선, 평수항로선, 내수선의 구별이 있다. (4) 법규상. 일반적으로는 용도별, 재료별, 구조별, 추진방법별, 운항항로별, 법규별 등으로 분류된다. 국적에 의한 한국선과 외국선의 구별, 등기등록에 의한 등기선, 등록선과 부등기선, 부등록선의 구별, 소유자에 의한 공선과 사유선, 관청선과 민간선의 구별, 무역내용에 의한 내항선과 외항선의 구별, 한법에 의한 동력선, 범선, 잡종선, 노도선의 구별, 여객운송에 의한 여객선과 비여객선, 국제성에 의한 국내항로선, 단거리 국제항로선, 장거리 국제항로선의 구별, 구명설비에 의한 제1에서 제5종선의 구별, 어선의 종업 제한에 의한 제1에서 제3종 어선의 구별 등이 있다. (4) 구조와 설비. 인명과 재화를 싣고 항해하는 배는 우선 충분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음으로 높은 효율성이 요망된다. 현대의 기선에서는 옛날에 판자 한 장 밑은 지옥이라고 말하던 위험은 없어졌다. 강선에 있어서는 선박안전법과 그관계법규에 의하여 선체, 기관, 석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엄중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선체 구조는 견고하게 공작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수, 선미, 기관실은 특히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선체의 종강역지에는 용골, 중심선 걷어, 사이드 걷어, 선측정통제, 갑판 걷어, 내접판, 끝판 종격벽이 있고 횡강역지에는 늑골, 늑판, 보빔 브레킷, 횡격벽이 있다. 이 두강역체를 연결하는 것은 외판, 갑판, 선수제, 선미골재, 보기 등이고 이것들을 서로 짜맞추어 견고한 선각을 만들고 있다. 보통 화물선에서는 배의 수미부를 제외하고 선박바닥은 이중 바닥 구조로 견고하게 하여 좌초했을 경우에 해수가 금방 선내에 침수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그 부분을 연료탱크, 청수탱크, 밸러스트 탱크 등으로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다. 또 이중 바닥 상부는 상갑판까지 횡격벽을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 선창 내를 구획함으로써 선내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침수해도 1공획 내에 그치게 할 수 있다. 이중 바닥의 양측은 선내에 괴는 오수를 저장하는 빌지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실의 흠프로부터 배수관이 투입되어 갠 선내의 오수를 수시로 선회로 배출한다. 이처럼 배의 수중에 있는 밑부분은 방수, 배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갑판에는 상갑판 밑에 중갑판, 하갑판, 최하갑판이 위에 선로갑판, 단정갑판, 유보갑판, 선교갑판 등이 있다. 선창 상부의 기구는 해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화물에 출납을 하고 항해 중에는 튼튼한 강제 창구판으로 밀폐된다. 선내의 거실, 창고에는 선수부의 묘쇄고, 갑판장고, 도료고, 등구고, 중앙부의 의료고, 냉장고, 선원실, 식당, 선교의 조타실, 해도실, 무선실, 그 부근의 선장실, 항해계기실, 선미부의 조타기실, 선구고가 있다. 배의 중요시설로는 무선 통신설비, 개선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방배수 설비, 조타설비, 재화설비, 환기설비, 항해계기, 선등 등이 있다. 배는 선체 자신이 풍랑에 의한 동요의 강함과 동시에 쉽게 경사하거나 전복되는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요감쇄 장치로는 선체하 측부에 만곡부 용고를 설치하고 객선 등에서는 횡류감소 탱크나 자이로 안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배는 파도에 의한 횡류에 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물선은 적하 외분에 주의가 기묘하다. 배의 상부가 무거운 배는 중도선이라 하여 보관성이 적고 보관주기가 길다. 반대로 선박 바닥부가 무거운 배는 경도선이라 하여 보관성이 크기 때문에 보관주기가 빨라서 승선 기분이 나쁘다.
배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일 경우에는 위험하게 되므로 그 중용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유 주기가 적당한 상태인 배를 안정선이라 하는데 그 주기는 12에서 15초가 좋다. 배는 일반적으로 공선일 경우 중두의 경향이 강하므로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해 배의 상부 구조물에 경금속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고부의 선실이 많은 객선에서는 선박 바닥에 상당한 고정 밸러스트를 실어서 중두성을 감소시킨다. 최근에 조선은 대부분 블록 건조에 의한 용접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짧고 리벳을 사용한 배에 비해서 가볍다. 배에 닿는 수압이나 풍압을 줄이기 위해 선체 상부의 선교, 마스트, 굴뚝, 수중의 키 등을 모두 유선형으로 하고 선수를 구형 선수로 해서 증속을 꾀하는 객선, 화물선, 유조선이 많다. 오. 전망. 먼저 배의 주력을 이루는 상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경제적 요구로 인해서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가 추진되어 일반 화물선은 점차 감소되고 많은 종류의 전용선 또는 겸용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전용선에는 유조선, 광석 운반선, 액화가스선, 자동차 운반선, 목재 운반선, 화학약품선, 각종 산적선이 있으며 겸용선에는 기름, 광석, 기름, 건화, 광석, 산적화물, 자동차, 산적화물 등이 있는데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 이래 그 초대형화가 두드러진 유조선은 1973년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선박 과잉 상태가 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유조선이 노후하여 대체 수요가 많으며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이중 선체 구조 방식의 유조선의 건조가 의무화되어 신조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선과는 약간 취지를 달리하는 컨테이너선은 신속하고도 안전한 수송이 높이 평가되어 건조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될 것이다. 또 세기의 혁명선으로서 크게 기대되는 원자력 상선은 핵연료의 안전 사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남기고 있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금후의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거친 파도에서도 화물과 승객을 50km의 초고속으로 수송하는 대형 고속선의 출현이 예상되는 한편 컨테이너 등 화물하역의 신속화에도 연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화물을 실은 바지를 통째로 본선에 싣는 러시선의 출현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웅장함을 자랑하던 대형객선이 부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럽의 해운 선진국에서는 번성했던 시절의 향수로 인해 소수이지만 그 모습이 재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6만 톤급의 퀸 엘리자베스 2세호나 4만 톤급의 캔베라 등이 그 예이다. 소형선으로서는 연해의 쾌속을 자랑하는 수중익선이나 호버크라프트, 플레저정으로서의 모터보트 및 크루징 요트가 활발히 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거리의 해상 수송에는 여객 전용의 고속정, 여객과 자동차 혼송의 카페리가 한층 더 활약할 것이다. 배를 작동하는 인력을 적게 하는 이른바 생력화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강력히 추진될 것이다. 선내기기의 자동화는 컴퓨터의 도입에 의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배의 승무원수는 현재 대형의 일반 화물선, 거대 유조선,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20에서 30명가량이지만 이것을 20명 이내로 감원할 것이 고려되고 있다. 배의 무인운전은 인류의 꿈이지만 1만 톤급의 초자동화 화물선을 10명으로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의 출입항에 있어서 충분한 인적, 물적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